모 기자의 손을 거쳐서 다른 채널로 넘어간지에 대한 그 경위를 MBC가 스스로 명쾌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자료가 그렇게 유출되면 MBC, KBS 압수수색 전면 들어가고 그럽니까?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위법 부당하고 고발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누가 봐도 예.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이 됐고요. 또 이제 같은 날 동시에 공교롭게도 MBC 기자가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실체 밝히고 공정성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경험으로 보면 과거 보수였던 이명박 정부 때 KBS의 정현주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이 또 해임이 됐어요.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어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전혀 전 정권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만 본뜨고 있는 모습은 뭐 저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비판을 상대 정파 또 반대파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난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문제 지적은 상대 정권에서 또 상대 정파에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것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 면직 건이나 MBC에 대한 압수수색 건은 저는 그 본질적으로는 과잉입니다. 굳이 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불기소 재판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재판에서 그 진실 규명이 이제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될 텐데, 불과 임기도 지금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이라는 강공책을 써가지고 오히려 트러블을 더 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MBC에 대한 것도 해당 기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그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면 되지 MBC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영장 발부에서부터 이게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이나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 여권에서는 말하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는 TV조선의 그 재승인 심사, 그러니까 TV조선이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 결과 합격을 했어요. 재승인하는 걸로. 근데 그때 실무자가 보고하니까 한 위원장이 해놓은 8글자 미치겠네 그랬어요 라고 실무자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이 이걸 취재하려고 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은폐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충분하게 인지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한상혁 위원장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 거취 문제하고 연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MBC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MBC가 이 건에 대해서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한동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초본 부동산 계약서가 청문회 끝나면 다 파쇄하기로 돼 있는데 왜 그 계약서가 버젓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로 서류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그 경위를 MBC에서 밝히면 돼요. 그런데 자꾸 언론 장악이라고 더 씌우려 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MBC가 여론 장악을 하려는 거죠. MBC가 어떤 매체입니까? MBC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모 단체에서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340건이 나왔어요. 그게 MBC만 아니고 MBC, KBS, YTN, TBS 다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유독 MBC가 너무나 심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제 징용 배상 정부 결정에 대해 가지고
또 근로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자 15명을 초청했는데 15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만 토론자로 참가를 시켰어요. 이거 너무 편파적이죠. 근데 그리고 제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징용 정부 배상 그거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언만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키고 심지어 거기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방한 환영 엽서를 배부해서 문제가 돼 있던 친북단체 모 씨 발언도 인터뷰를 따가지고 여과 없이 방송에 노출시키고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이런 방송 우리가 공영방송이라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BC는 정말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내부적으로든 또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론을 네, 지금 논의 흐름이 이제 MBC의 불공정 보도 쪽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쉬운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제3자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MBC 이제 기자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이제 어떤 관련된 정보나 이거를 습득을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괜히 이게 또 논란만 빚은 게 아니냐.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출건이 그렇다면 그 해당 기자나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연관성이 거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MBC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과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전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가 문제된다고 했다면 1년 전에 그때 즉각 했어야죠. 특히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이게 그렇다고 어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 어떤 뭐 피해가 생겼다든가 이런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비판에서 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을 내리고 그걸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관계 실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사실은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나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취지에서 어떤 의미 있는가는 그때 나눠질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여러 국정 과제도 많고 우선순위도 많은데 이렇게 시비거리를 자초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총력을 모으는 그 국정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을까요? 예, 관계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MBC 압수수색이 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법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는 증거인멸, 은닉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대상지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과하다고만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어서가 아니고 이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니까 왜 청문회 때 제출했던 자료 자체가 모 기자의 손을 거쳐서 다른 채널로 넘어간지에 대한 그 경위를 MBC가 스스로 명쾌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그런 자료가 그렇게 유출되면 그렇게 막 MBC, KBS 압수수색 전면 들어가고 그럽니까?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부당하고 그게 부당하고 그러니까 만약 위법 부당하고 고발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누가 봐도 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울어 있구나, 편파적이구나. 법치주의의 컨트롤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 프로세스라면 국민들께서도 저는 근데 이게 이해를 윤석열 하실 것이다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 또 국가 통합 최고의 국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 정파 또 법무부 장관이 마치 법률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검찰이. 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또 최근에 어쨌든
그 우리 국정 지지율이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국민들께서 아이고.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동의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40%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제 불복을 해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이 또 구속됐고 그 윤석열 KBS 이사 심사위원장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소장에나마 묵인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또 한동훈 장관 아까 MBC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뿔때 쓴 깡패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가 그냥 안경 쓴 양아치다. 이렇게 정말 거친 말이 오가는데 이게 짤막하게 한 1분 정도씩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똑같은 참 수준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한쪽도 국회의원이고 저쪽은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또 최고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에 품격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 그냥 할퀴고 뭐 상처내기에 급급한 건데 그 표현도 아주 저급한 거거든요. 뭐 하여튼 저 망신살이 정치권에 뻗쳤다라는 점에서 양당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지를 할 뿐만 아니라 징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품격을 중시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이 다뤄봤는데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여야 간에 그 간극이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 TV 토론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 이게 짤막하게 아마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김상민 의원님. 예, 여야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서로 좀 고민하면서 논의해야 될 그런 장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의 장이 열릴지 말지는 제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당 대표끼리의 토론이든 좌담회든 또 뭐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뭐 이렇게 대화든 다 여러 채널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초선일 때 17대 국회에 비교해서 이렇게 쭉 시계열적으로 보면 점점 정치가 그 말하자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만 있고 자기 지지자들에 향한 구호 주장 뭐 이런 것들만 있고 정치는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정치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정치의 기본 이 방도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당 대표끼리의 토론이든 좌담회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꼭 이왕 여야 간의 합의가 요즘 보기 드뭅니다. 근데 지금 당 대표끼리 토론회 하기로 합의한 것 그것만이라도 우선 지켜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